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정말 국민들 등골 빠지는 세월 보냈는데 드디어 MB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이제 법적으로 허용하는 지침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의료계까지도 민영화에 대열에 같이 하게 생겼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대전에 또 시장에 포획됐다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시장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 보건의료복지? 이런 표현 가능한가요? 보건의료복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대전에서 시립병원을 만들자고 주장하시는 분들 모셔서 같이 왜 시립병원 필요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시립병원을 만들려면 시민들이 어떤 노력을 함께 해주셔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백주 건양대 의대 교수님, 그리고 시립병원을 추진하는 우리 원영철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왜 시립병원 필요한지 우선 나백주 교수님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네. 방금 이제 이명박 정부 말기가 됐는데 이번에 영리병원을 이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시행규칙에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의 영리병원 또는 의료를 상품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상당히 한 몇십 년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진행되어 온 상황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한국에서 의료 상품화를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너무 강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의료를 상품으로 다루지 않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살리고 지켜야 한다는 의료 본연의 어떤 요구를 이제 앞장서서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을 바로 공공의료, 특히 국공립병원 등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국공립병원이 한국은 OECD 국가에서도 가장 낮은 그런 국가에 속합니다. 병상 규모로 따졌을 때 약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OECD 평균이 약 5, 60%고 시장 의료가 발달한 미국이나 일본만 하더라도 공공병원이 약 병상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에 비춰 봤을 때도 굉장히 낮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인지 대전에는 공립병원이 특히 종합병원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한 그런 실정이 있죠.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하면은요, 취약계층,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 이용하기에는 본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의료행위 장벽이 생기고 있고, 이 부분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은 파국적 의료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계소득에서 이 15% 이상이 되는 지출을 하는 그런 가계를 의료비에 파국적 지출을 하는 가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가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전 국민적으로 봤을 때도 의료비에 지출하는 비중이 가계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병원 도입이라고 하는 것을 참 걱정스러운 것은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만드는 의료 위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공립병원이 많아지는 추세로 가서 국공립병원을 비롯한 민간병원도 다 의료비 본인 부담을 낮추면서 의료가 가진 본질적인 사명을 다 이수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앞장서서 그걸 돌파해 나가야 될 병원으로서의 국공립병원,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의료가 사적 영역이냐 공적 영역이냐라고 하는 논쟁조차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부 민영화를 주장하는 시장 경제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의료를 사적 영역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복지 영역이나 아니면 사회의 어떤 건강함을 주장하는 쪽의 입장들은 의료를 분명하게 공적 영역이다.
의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료는 공공재다. 공공재라면 그거는 국가가 책임을 일정 정도 져줘야지 일반 시장에게 맡기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병상수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 그 의료기관의 뭐 7%? 10% 뭐 이야기하는데 병원 수로 얘기하면 7%고요. 거기에서도 또 국립대학병원, 사실은 국립대학병원은 지금 이제 공공병원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들이 좀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서울대병원이 이번에 그런 발표를 했잖아요. 그 의료보호 일종 환자들에게 받던 선택 진료비를 받지 않겠다. 참, 아니 받은 자체가 잘못돼 있는데 이제 뭐 큰 일을 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국립대학 병원들이 정말 국가의 어떤 공공의료를 감당하고 있느냐 봤을 때 좀 회의적인 게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 빼면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3%요? 네, 정말 이런 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응? 정말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된다면 최소한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어느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냐. 그게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 30% 정도는 국공립병원으로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저는 취약계층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건강을 일반 시장에 맡기면 내년도에 제가 그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니까 뭐 보험료를 뭐 얼마 올린다고 하죠. 또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하는 발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래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나는 의료비에 그 감당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받아가겠냐.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보험료를 더 걷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 그거보다는 좀 국가의 책임들을 다할 수 있는 공공병원들을 좀 확충시켜내고 또 국가가 그 공공병원들이 제대로 국민들의 어떤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는 이제 두 가지 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총량에 있어서 지금 뭐 10% 뭐 왔다 갔다 하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최소한 30%까지.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초창기에 그걸 외쳤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대로 안 됐는데, 이번에는 정말 좀 정권을 좀 바꿔서라도 좀 총량을 늘리고, 총량만 늘려서 시장의 그 시스템에 맡겨버리는, 이건 또 안 되겠다. 그러면 최소한 좀 일종 보호 환자를 진료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의료원이나 시립병원들이 좀 그 공공의료 영역을 담당한 차액만큼은 국가가 보전을 해줘야 된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이번에는 같이 나와야 정말 명실상부한 공공의료 체계를 좀 갖춰갈 수 있다. 사실 좀 놀라운 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 총량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공공병원의 비중을 30% 총량으로 기관수를 늘리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하여튼 3% 수준 혹은 10%에서 30%까지 올리라고 하면은 3배 내지 이제 10배 정도에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상 그만큼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혹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정말 힘든 분들이 많다는 건데, 대전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그래서 시립병원, 공립병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실 건데, 대전의 의료 상황을 좀 보면 어때요? 특히 이제 동부 지역이나 대덕구 지역의 그런 의료 불균형 서부 지역하고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지금 사실 이제 의료의 그 접근성, 그러한 문제는 거리가 단순히 가깝다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본인이 의료를 이용할 때 지출해야 되는 본인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가 굉장히 크다면 이용해서 아무래도 망설여지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에는 그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 공립종합병원이 없는 상태이고, 근데 다른 지역은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대구의료원, 부산의료원, 인천의료원, 수원의료원. 충남만 해도 한 5개 되던데. 충남이 4개 의료원이 4개인가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농어촌 취약 지역이다 보니까 그거랑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그런 대도시 지역에도 그런 의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료원들을 이제 가 보면은 행여 환자나 그런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또 주어지고 있고, 장애인이라거나 네네. 또는 또 저기 여성 가정폭력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당했을 때 그 어떤 의료비 본인 부담 없이 걱정 없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되어져 있고, 또 보건소나 이런 데랑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네. 예방 사업에도 상당히 앞장서는 그러한 어떤 그 지방의료원들이 이제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지방의료원들이 보면 운영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반 민간병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민간병원이 투자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대전은 그런 게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한 그 가난한 분들이 되게 지역적으로 모여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대전은 그 서구나 이송구를 뺀 나머지 동쪽, 동구나 또 대덕구, 또 중구 일부 이런 지역에 그런 저소득계층 주민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쪽 지역에서 종합병원을 가려면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예, 그 시설이 큰 종합병원들은 되게 대전은 서쪽, 중간부터 해갖고 서쪽에 이렇게 몰려 있고, 그 동쪽은 노인 인구, 장애인 인구, 저소득계층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거리가 멀죠. 실제로 얼마 전에 그 충남대 병원의 유현숙 교수가 분석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연령 구조를 비슷하게 맞춰도 대전의 동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망 수준도 좀 높고, 뭐 여러 가지로 그 건강 수준이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걸로 봤을 때도 그 동쪽에 대해서는 특히 뭔가 더 대책이 취해져야 되는데, 의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종합병원 하나 세워진다고 해서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보건소라거나 보건지소라거나 이런 것들도 같이 돼야 되고, 그렇죠. 민간병원도 더 협력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만, 어쨌든 거기서 허리 역할을 해주고 다른 병원들의 어떤 공적 역할을 이끌어내고 또 그런 걸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좀 그 전문의가 포진하고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봤을 때는 동쪽 지역이 아무래도 좀 더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동쪽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서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의료 진료 횟수, 그다음에 비용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쪽이 훨씬 더 많고 금액도 많고 횟수도 많다는 그렇죠. 결론이 나겠네요. 인구도 많긴 하지만. 사립병원 같은 경우는 장사되는 곳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장사가 되는 데로 장사 되는 되는 지역은 네, 대전의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니까. 한번 보세요. 둔산동만 해도 뭐 허리병원부터 시작해서 별 병원들이 다 손병원도 있고 사립병원들이 다 들어서는데 예. 실제적으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성남 같은 경우는 그 구도심에서 성남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 성남을 말씀하시는 성남 같은 경우는 구도심에서 성남도 그걸 동쪽이나 서쪽이나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분당 쪽에는 대학병원들이 많아요. 신도시. 시가지 쪽으로. 그러니까 그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과잉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구도심 같은 경우는 근데 성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응급 환자 같은 경우는 10분 이내에 그 사람이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것이 결정이 된대요. 근데 구도심에서 신도심에 있는 병원까지 가는 거리가 시간이 10분 더 걸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동서 격차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일반 병원, 사립병원도 이용하기가 아무래도 동쪽이 적어요. 뭐 인구도 적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벌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서쪽으로 와 있고, 공공병원도 그렇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요, 과거 그 민선 1기 당시 그 홍성기 시장 있을 때 대전을 전체적으로 그 도시계획을 짜면서 서쪽 개발이 활발하게 이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동쪽 지역의 상대적 낙후를 예견하고, 그 가오지구의 그 시립병원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인구도 적고, 분명히 대전 전체를 놓고 보면 거기 있어야 되는데, 인구도 적다 보니까 시장성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들이 쉽게 못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 또 그거를 그러면은 시가 재정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당시 이제 그 IMF도 오고 그래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치게 된 면이 있었고, 또 당시 이제 이야기를 듣자 하니 그 도시철도를 만들면서 그 예산 부분이 또 그쪽으로 많이 가고 이렇게 하면서 더 이제 예산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전 동구청이 이제 청사를 옮겨야 되는데 그 부지를 찾다가 거기가 병원 부지로 잡아놔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부지비랑 이렇게 쌌던 그런 부지를 이제 청사 이전 부지로 대체를 해가지고 간 거죠.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신중하게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따라서 함부로 그걸 바꾸지 못하도록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바꿨단 말입니다. 동구청사로. 그러면 당연히 대체부지가 나와줘야 될 거고, 또 당시 그때 이게 동구청사 이전 부지로 대체를 결정을 하면서 도시계획시공위에서 대체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또 공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러한 대체부지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청장을 나오시는 분이나 국회의원을 나오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지역 주민들이 의료에 대한 수요 요구가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을 정황을 놓고 봤을 때 그 지역은 병원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것이 기왕 들어갔을 때는 대전에는 없는 그런 시립병원, 그래서 다른 민간병원하고 경쟁을 하지 않으면서 그 시민들의 경제적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면서 또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의 의료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좀 대전에 허리가 되는 병원이 들어서는 게 맞겠다 하는 게 이제 저희들 생각입니다.